어, 이번은 제가 예전 한 달 전에 영화 나는 보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묘하게도 그 사람의 영혼을 담아내는 그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 시간을 영상의 언어로 스토리를 풀어내는 영화에는 영화 제목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먼저 영화 제목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나는 보리라는 영화 제목을 주인공 보리의 이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라는 자아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영화가 풀어나고자 하는 주인공 보리의 서사에 대해서 관객의 시선을 이끕니다. 보리라는 이름은 본다는 형태의 소가 절로 연상될 만큼 시각적인 언어로 얼기설기 이어가는 농인 가족의 삶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았다의 과거형도 본다의 현재 진행형도 아닌 보리의 어관과 뭐뭐라 라는 어미가 합쳐서 보리라라는 미래지향적인 용언에 가까운 의미를 지닙니다. 즉 보리의 이름에는 험난했을 과거를 지나 묵묵히 감내해야 할 현재를 짚고 일어서서 미래를 보리라 라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서원이 엿보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놓여진 수많은 미지의 것들 중에 대체 무엇을 보기를 희망하는 걸까요? 그런 주인공의 이름처럼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이 등교하기 전에 사당에서 소원을 비는 것으로 영화의 내내 느린 템포로 시작이 됩니다. 소원을 빈다는 행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갈망이 현실에서 실현되어 눈으로 보게 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인공 보리가 소원을 비는 장면은 영화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영화가 끝날 때쯤 해서 3번 정도 나옵니다. 서사가 진행되는 내내 주인공 보리가 비는 소원의 내용은 단 한 번도 관객에게 알려주지 않는 채 관객의 상상을 부추깁니다. 다만 주인공 보리가 비는 소원의 결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서로 다름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단오제 축제에 참석을 하면서 애군을 막아주는 악마의 눈이라는 부적을 주인공이 사는 그 장면이 주인공 보리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족과 소리를 보는 가족 사이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양가적인 갈등을 느끼는 영화의 중요한 메타포가 됩니다. 눈은 보는 것에 신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코다인 주인공에게 본다는 것은 다른 부차적인 의무가 뒤따릅니다. 즉 주인공 보리는 농인 가족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애고는 막아야 할 눈 부족 역할처럼 가혹한 운명이 미래에 펼쳐질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성인이 된 코다에게 가장 힘든 경험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가 통역에 대한 의무라고 답합니다. 어떤 코다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사망을 전하는 의사의 통보를 농인 어머님에게 통역하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코다입니다 라는 책에서 전하는 수많은 코다들의 힘겨웠던 경험도 이 꾀를 갖지 않습니다. 주인공 보리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옷가게에서 엄마에게 쏟아지는 벙어리라는 모욕을 통역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고통을 혼자서 감내합니다. 악마의 눈은 구슬에 갇혀있다. 악마는 증오와 분노의 결정체이다. 그것이 구슬에 갇혀있다는 것은 주인공 보리가 그 증오와 분노에서 생겨나는 고통까지도 자아라는 구슬 안에 갇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시사회 후에 관객과 대화의 시간 중에서도 본인도 코다였던 영화 감독이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면서 했던 말이 코다는 어느 순간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선택인지 그 갈림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죠. 다만 그 선택과 갈림길에 올라서도록 강요하는 요인은
부적의 역할을 하느라 절대 깨지지 말아야 하는 그런 구슬 안에 고통을 잠 채우기만 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주인공 보리는 농인 가족과 본인을 동일시하고 싶은 욕망에 다다릅니다. 유일하게 소리를 듣는 개별성에서 벗어나 소리를 보는 가족 집단에 대해 소속을 선명하게 열망할 때 주인공 보리의 몸에는 자학을 하죠. 이게 고음이 들리는 이어폰을 끼고 있다든가. 그런데 그와 반대로 자기의 희망은 불투명하게 흐려지죠. 그러니까 농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과 성인이라는 몸이 서로 이양대립이 될 때 정체성은 혼란이라는 막막한 사막을 외롭게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소리를 잊는다는 육체적 상실 뒤에는 주변으로부터 자기의 상실도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동생의 사례를 보면서 새롭게 깨우치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 농인 가족 중에 고통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린 동생도 학교에서 서성거리는 밖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주인공 본인은 자기가 과연 무엇을 보기를 희망해야 할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소리를 볼 것이냐, 소리를 보는 가족을 볼 것이냐. 영화 초반에는 행복해지기 위해 자기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행복은 소리를 보는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보는 가족의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 조건임을 깨닫는 순간이 사당 앞에서 가족의 행복을 비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세밀히 드러납니다. 주인공 보리의 성장은 악마의 눈 부적을 버리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움켜쥐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템포는 무척 잔잔합니다. 주인공 보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바라는 감독의 따뜻한 그리고 단단한 그런 응원이 화면에 투명되어서인지 카메라 워킹 또한 엄마가 모욕을 당하거나 주인공의 감정이 격해지는 중간에도 화면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자긋자긋합니다. 영화의 배경은 주문진입니다. 주문진은 한번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수심이 매우 얕은 강릉 세북단 동해 해변 중에서 유일하게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얇아서 가족들이 매우 많이 찾아가는 곳이죠. 그래서인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알 수 없는 감정의 무적응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얕은 깊이의 감정에서 관객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내보냅니다. 특히 이 영화는 가족이 잠을 자는 장면이 그런 잔잔한 장면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잠을 자는 행위는 다가올 미래를 웃으며 맞이하기 위한 휴식인 동시에 희망이라는 꿈을 꾸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잠을 자는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다만 그 시사회 때 감독이 나중에 성인 관객을 위해서 수어가 나오는 장면을 자막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번역된 자막이 영화 초반에는 단어 나열, 나 학교 가다 라는 식으로 나오다가 영화 중반에는 완성된 문장,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가야 돼 로 표현이 되어서 그런지 그 의도가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특히 농인 아빠의 수어에서는 그런 단어 나열식의 표현이 자주 나와줘야 학교에 가지 못해 홈사인을 뜨는 농인 아빠의 설정 때문인 걸까 지레 짐작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감독과 함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내용이 제가 나는 보리라는 영화를 봤던 그런 소감들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